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찬바람이 이는 계절 온몸 가득 살을 채우고 맛의 행복을 선사해주는 생선이 있습니다. 진미 중에 진미로 꼽히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특별한 매력의 주인공 보거를 소개합니다. 적의 공격을 받거나 놀라면 몸을 부풀리는 특성 때문에 기포어, 또 성을 잘 낸다 해서 진어라고도 불리는 보거는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참복가우류는 총 33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빨이 새 부리 모양처럼 생겼고요. 또 내부적으로 골격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어, 청어라든지 이런 어종보다도 상당히 진화된 물고기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또 배 지느러미가 없는 점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몸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보거는 10여 종 안팎으로 그 생김새와 특징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인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복은 밀복. 보거류 중에서도 맛이 좋아 고급 요리 재료에 속하는 자주복. 또 자주복과 비슷한 생김의 참복은 서로 다른 뒷지느러미의 색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무늬가 까치를 닮았다는 까치복, 크면서 반무늬가 검게 변하는 검복,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진 환복, 그리고 보거류 중에 가장 작은 몸집 때문에 졸복이라고도 불리는 복섬. 또 하얀색 구름 무늬가 있는 흰 전복은 복섬과 비슷한 무늬를 갖고 있어 혼동하기 쉬운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오른쪽이 흰 전복, 이쪽이 흰 전복이고요. 흰 전복. 그다음에 이쪽이 복섬입니다. 예,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 흰 전복 같은 경우는 점이 그 굵은 반점이 많이 산재 있는 거고, 이 복섬은 이 작은 반점이 이렇게 산재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섬 같은 경우는 산내지 유월경에 이 해안가에 자갈밭에서 산란을 하고,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흔히 졸복이라 불리는 복섬은 다른 복에 비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대부분의 복이 그렇듯 숙취 해소에도 좋아 졸복탕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복도 맹독을 품고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늦가을에서 2월까지 주문진항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보거로 분주합니다. 보통 보거잡이 배들은 한 번 나가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조업을 하는데요.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보거의 습성 덕분에 제주도 쪽에서 많이 조업을 했지만 최근엔 울릉도와 독도 근방에서 많이 잡혀 제주도 어선은 물론 강원도 어선들 역시 멀리까지 나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작은 섬 보길도. 이곳에선 보통의 보거잡이와는 달리 그물로 잡아올린 보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거는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단 준악을 이용해 잡는데요. 보길도 등 남해안에선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보거가 걸려 올라오는 거죠. 찬바람을 뚫고 그물을 들어 올리자 간재미, 장어, 우럭, 숭어, 그리고 그 속에 전박이 무늬가 가득한 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날에 많이 잡혔는데 지금 그 염산 같은 그런 하면서 깃발하면서 그 보가 피가 말린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잡혔죠.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적어 최근엔 더 고가의 어종이 된 보거.
이제 맛을 입으로 못하고 회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나고 이따 집에 가서 한점 잡숴보면 알 거예요 맛을. 비싸고 귀한 만큼 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는 보고. 하지만 그 맛 뒤엔 위험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보고에는 독이 좀 있지 않나요? 독이 많죠. 독이 없는 복은 드물어요. 많이 있는 편이에요. 봄철에 꽃이 필 때 그때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알기로는 봄에 보고가 헤엄쳐 다니는데 나부가 똥을 싸면은 그 보고 묵으면 다 사람은 죽은다 했어요. 보면 복을 잘 안 먹죠 이제. 꽃피는 봄, 산란기를 맞아 더 강해지는 보고의 독은 열에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 강한 독인데요. 덕분에 물로 여러 번 씻어내다 보니 보고 한 마리에 물이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얇게 못 해갖고 이거는 비린내도 안 나고 그럼 드셔봐요. 이건 고기하고 풀려요. 고기하고 좀 근데 보니까 미나리하고 같이 드시네요. 된장하고. 예부터 해독작용이 있는 미나리는 보고 요리와 찰떡궁합이었는데요. 쫄깃한 보고회에 아삭한 미나리가 더해지니 그 식감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한상이겠죠? 보고는 자연산뿐 아니라 양식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산도에선 보고의 왕자라 불리는 참복과 바다에서 자라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이동하는 황복을 키우는 양식 어장이 있습니다. 이 보고가 이거는 이제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물어뜯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물어뜯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적게 준다든지 또는 이빨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무디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거기다 이빨이 잘 발달된 보고는 딱딱한 조개나 불가사리 등을 먹고 자라는데요. 바로 이 먹이에 보고 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고가 원래부터 독을 가진 물고기가 아니라 독성이 있는 먹이를 먹음으로써 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사료만으로 키운 양식 보고는 대부분 독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 자주복인데요. 이게 지금 양식장에 들어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한 1kg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출하되는 사이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다른 고기하고는 달리 이게 몸매가 뚱뚱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이빨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빨아들이는 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개 같은 걸 이렇게 까줄 때는 너무 잘 먹습니다. 사람처럼 깨물어 먹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낯선데요. 봉합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 그 위턱 아래턱에서 양쪽으로 두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조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 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 손도 잘못하면 많이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물 저기 작업할 때 구멍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빼쭉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복쟁이 입값 따먹듯 한다는 말처럼 이빨이 잘 발달해 낚싯줄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가 바로 보고인 거죠. 황복은 보고 중에서도 맛이 좋아 고가에 속하는 어종인데요. 여기 지금 보고가 이제 이거 황복이고요.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배밑이 하얀 백색이고 옆에 노란 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복은 임진강 유역에 요새 체포되지만 옛날에 이제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임진강 강화 부근 또는 또 금강 하구 만경강까지는 이제 잡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산란을 위해 맑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만날 수 있겠죠? 적을 만나면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을 풍선처럼 부풀리는 보고.
그 뚱뚱한 모습 덕분에 하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고는 다른 생선보다 이 지느러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보고를 배를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배도 많이 부풀리고 희한한 생선입니다. 이건. 독특한 생김새만큼이나 특이한 것이 바로 몸 안의 독인데요. 테트로도톡신이라 불리는 보고의 독은 청산가루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맹독으로 색도 향도 없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한 독입니다. 자, 복을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자, 복은 가장 독이 많은 부위가 이 난소, 알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소,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깨끗한 일이는 먹었을 때 숙취해서도 좋고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난소가, 알이 조그만 것은 이 핏줄이 없어가지고 정소와 같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독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제거해야 하는 보고 요리는 전문가의 손질이 필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눈 부위는 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 부위, 쓸개라든가 이런 내장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면은 이제 사망률이 높은 그런 못 드시는 부위고요. 그리고 이 복을 손질했는데 이 머리 부분, 그리고 갈비뼈 부분, 그리고 껍질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 그리고 이 날개 부분, 이 부분은 다 드시는 부위입니다. 소량의 독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고 한 마리를 요리하려면 절반 이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맹독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보고를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맛에 있습니다. 세계 4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보고회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담백하고 술독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탕으로 끓이면 해장국으로 최고입니다. 또 지방 함량은 적고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은 풍부해 아삭한 튀김으로도 부담이 없겠죠? 특히 콜라겐 함량이 많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보고는 껍질 역시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지느러미는 불에 구워 정종에 띄어 먹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히레사케입니다. 또 초밥은 불에 살짝 데우면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보고 요리의 계절이 왔습니다. 보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생선회를 먼저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이 보고 생선회는요, 이 유자 소스에다가 살짝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은 제대로 된 보고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유자하고 이 생선회하고 보고 생선회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 보고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허혈을 내려서 눈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결명이라는 그런 이명이 있기도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보고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 B1과 B2가 함유되어 있어서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들한테 아주 유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시인 소동파는 보고 요리를 두고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맛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이 겨울을 놓쳐선 안 되겠죠. 코끝 시린 겨울이 되면 몸에 윤이 더해지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그 맛이 최고에 달하는 생선. 예, 아고는 눈을 딱 잡아야 아고가 딱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이거 보이세요? 눈을 딱 잡아야. 맞지요? 커다란 입에 뾰족한 이빨,
미끄덩한 몸까지. 아구가 살아서 뭔지 호감 가는 생김새는 아니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생선인데요. 조금 못났지만 맛과 영양은 최고인 아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겨울의 마산 어시장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귀로 가득합니다. 산란을 앞두고 살을 찌우는 12월부터 2월에 가장 맛있는 아귀. 시장에선 찬바람에 아귀를 말리려는 안악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3, 4월 되면 못 말립니다. 왜냐면 날이 뜨셔갖고 요 자체에서 냄새가 나서 못 말려요. 그리고 또 벌레 생기고 잘못하면 요새가 제일 말리는 시기고. 아귀는 험상궂은 생김새 때문에 잡자마자 물에 버려져 물텀벙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딱히 먹을 게 없던 시절 항구에 쌓여 말라가던 아귀로 만든 찜이 바로 마산 아귀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린 게 확실히 향이 많이 나고 맛이 있습니다. 생각이. 네, 향이 많이 나요. 센 거보다. 센 거는 자체가 살이 안 말랐기 때문에 살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고 또 남하는 사람들 이래 이제 자심은 안 야무기 때문에 좋고 마른 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향이 훨씬 많이 나요. 향이. 물에서 나는 것으로 꿩고기처럼 맛있다 해서 부산과 경남 등에서는 물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귀는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그쪽에 이제 그 진흙 바닥 쪽에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잡히는 시기가 없이 연중 계속 잡힙니다. 그렇지만 산란 시기는 2월에서 6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제철은 겨울철인 12월에서 이듬해 2월에 굉장히 맛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커다란 입으로 뭐든 통째로 삼켜 녹여 먹는 특성 덕분에 어물전에서 산 아귀 배 안에 생선을 꺼내 팔면 아귀 값보다 더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식성이 대단한 녀석입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아귀는 주로 서해와 남해에서 잡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 살이 오르고 알을 품어 어민들을 더 분주히 움직이게 합니다. 요 장소는 우리 동네 태종대 요서 한 1시간 거리 여기로 볼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귀는 주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시간이 지난 후 그 그물을 건져 올리는 자망을 이용해 잡는데요. 하지만 깊은 바닷속 진짜 강태공은 따로 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아귀를 낚시하는 물고기란 뜻의 조사어 그리고 속명을 아구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닷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기다란 낚싯줄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를 살살 흔들어 고기들을 유혹한 다음 이를 먹잇감으로 착각한 물고기가 접근하면 큰 입을 벌려 한 입에 삼켜버리는 거죠. 또 입은 몸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커서 줄일 아, 입 구자를 써서 큰 입, 아구어라 기록했는데요. 정말 몸 안이 들여다보일 만큼 큰 입이죠. 또 입 못지않게 커다란 위를 갖고 있어 조기, 병어 같은 고기들을 한 입에 삼켜 저장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뱃속에 고급 생선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악구 먹고 가자미 먹고라는 속담도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은 옛날 말 고대구리라고 해갖고 저기만 할 때는 그 아구를 많이 잡았어요.
잡고 지금 이제 아구 자마를 잡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뭐 조류가 좋는지 좀 몰라도 아구를 많이 잡아지네 그런 상황입니다. 철 가리지 않고 나지만 그 중에서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겨울 아귀가 최고. 굵은 거는 일본에 수출한다고 아구 단가가 많이 좋아졌어요. 겨울철만 되면 딱 수출하는데 그래서 뭐 아무래도 막 억가 좋으니까 좋지. 일본 수출하고 하니까 억가가 좋아하니까. 납작하고 물컹한 몸에 큰 입, 뾰족한 이빨. 조금은 흉측한 생김새 때문에 과거엔 천대받았던 생선이 지금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구는 하루는 물차로 가가지고 아구찜이나 아구 수육 그런데 하루집에 전문 하루집 아구 전문 하루집에 가가고 서너는 저 자갈치에 위판을 합니다. 요즘에 저 아구 저걸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많이 쓰니까 아구찜 서너보다도 뭐 맛이 쫄깃쫄깃하고 살아있으니까 맛이 좋아가지고 하루를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횟집에서. 최근엔 맛은 물론 영양도 좋아 웰빙 식품으로 꼽히면서 찜이나 탕은 물론 회로도 즐기는데요. 관리가 까다로워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도 30~40%가 죽는다는 아귀는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어들은 근처 위판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자, 이거는 자갈치 위판.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서는 거죠. 바다에서 돌아온 아귀잡이 배들이 다대포항으로 몰려듭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곳 다대포 위판장에선 아귀가 정식 위판 품목으로 지정됐는데요. 그전엔 주로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마땅한 판로가 없었기 때문에 아귀 값은 천차만별해 어민들 역시 더 많은 양의 아귀를 잡기 위해 경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산 자망협회에서는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대 지금 우리가 많이 잡을 수도 없고 15장자 이상은 못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서 그래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또 토요일 쉬는 휴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먼저 나서서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어업량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어족 자원도 보호하고 소비자들은 좋은 값에 아귀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귀는 최근 바다의 종합 영양제라 불리며 웰빙 생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 짜네. 임 요거도 우리는 요리하는데 다 들어가거든요. 요거 지금. 특히 부위별로 각기 다른 맛을 내는 버릴 것 없는 생선입니다. 다 살아는 거거든요. 예. 이 아구 얘만 따로가지고 일식집에 가면은 이 얘만 가지고 따로 그 특별 요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구 얘입니다. 이거 청어 종류고, 뭐 칼치, 오징어, 이거는 물공 종류고 안 잡아먹는 게 없어요. 이 아구가요. 아귀는 지역마다 요리 방법이 다른데요. 부산에서는 생아귀를 이용한 아귀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데는 삶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같이 삶아주거든요. 콩나물 이 시원한 어떤 그 영양분이 더 같이 아구하고 같이 녹아가지고 찜을 하면 더 맛이 있어요. 해가지고. 특히 생아귀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아귀간은 세계 3대 진미인 거위간 요리 못지않은 맛과 영양으로 바다의 푸아그라라 불리며 고급 요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생아귀로 요리를 할 때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양념을 넣는데요.
부산에서는 특별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부산연은 방아가 들어갑니다. 특히 아구찜에는 고춧가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찜을 만들 때 이나 이런 눈물 쏙 뺄 정도의 매콤함이 바로 아귀찜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칼칼하면서도 매운맛에 부드러운 살의 식감이 살아있는 게 바로 생아귀찜의 매력입니다. 근데 요새는 바로 이 이제 신선한 고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네 이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옛날 우리 조상들부터 찜 같은 어떤 그런 그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찜으로 해놓으면은 이 별미고 굉장히 맛이 좋아요. 예. 이 맛을 느끼려면 이 생아구가 아무래도 좀 이래. 과거엔 잡아도 먹지 않고 버렸던 아귀는 알고 보면 고단백에 칼슘, 비타민 A, E가 풍부해 뼈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은 영양 덩어리인데요. 덕분에 바다의 호박이라 불리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 좋아요. 그 영양도 최고입니다. 여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특히 이 콜라겐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을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항상 아기를 이런 거 아기 입이거든요. 수육 이런 걸 항상 좀 많이 먹어서 그러는가 피부 좋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 정말 맛있습니다. 또 향긋한 바다 내음 가득한 미더덕에 아삭한 콩나물은 아귀찜과 찰떡궁합입니다. 양념을 맵게 하면은 아주 맵게 하고 중간쯤 해가지고 먹으면은 자꾸 땡기고 달콤하고 이제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으로 이제 먹지. 많이 좀 먹은 편인데 먹고 나면은 개운한 그런 맛도 있고 또 첫째 이렇게 좀 피부도 고와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즐겨 찾는 것 같아요. 아귀찜의 원조라 불리는 마산은 아귀찜 거리가 있을 만큼 아귀 요리를 즐겨 먹는 곳인데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발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따로는 하지만 이제 고기만 구워 먹기에는 우리도 아깝다. 우리도 갈비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구 불갈비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귀 갈비살을 발라서 다듬은 다음 매콤한 양념에 재워 구워 먹는 아귀 불갈비인데요. 그 이름만큼 눈물 쏙 빼게 매운맛이 겨울철 사라졌던 입맛까지 되살려줄 것 같죠? 아귀 불갈비는 생아귀로 만들지만 마산 아귀찜은 마른 아귀로 요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은 생물을 갖다가 좀 취급을 하지만 옛날에는 마른 아구. 어부들이 못 먹어서 던진다는 걸 갖다가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걸 꾸덕꾸덕 말리는데 이걸 갖다가 뭐 반찬을 한번 해줘봐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먹게 된 게 이제 아구찜의 시초 원조가 됐고 고춧가루를 좀 풀고. 12월에서 2월 사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귀를 잘 손질한 후에 얼음물에 씻어 찬바람에 20일 이상 말린 아귀를 사용하는데요. 마른 아구하고 원래 된장하고 같이 육수가 막아서 끓이면서 계속 기대야 되거든요. 잘 마른 아귀를 물에 살짝 불려 꼬들꼬들하게 한 후에 된장 넣은 육수를 섞어 요리하는데요. 부드러운 생아귀와는 달리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 매운맛 또한 오래 남는데요. 쫄깃한 볼살에 담백한 몸통, 고단백인 간까지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이 맛 좋고 영양 좋은 아귀가 인기 만점 건강식으로 거듭난 이유를 알 것 같죠? 납작 눌린 듯한 몸통에 커다란 입, 거기에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대 볼록 나온 배까지. 서양에선 그 생김이 흉측해 데블피쉬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버릴 것 하나 없이 다양한 맛에 건강까지 챙겨주는 영양 만점 생선입니다.
이제 못생겨서 천대받았던 슬픈 아기가 아니라 찬바람 불면 맛과 영양으로 무장하고 우리 몸을 든든히 채워주는 겨울 진미로 거듭났는데요. 오늘 저녁엔 못났지만 맛 좋은 아기로 건강한 식탁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바람에 차갑게 얼어붙은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꽃 불볼락. 오징어 새우! 오징어하고 새우 따는 것은 안 되나요? 아, 다 되죠. 그런데 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비린내가 적고 맛이 담백해 인기 만점인 불볼락. 겨울철 메마른 밥상 위에 싱싱한 바다의 향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최고의 생선. 불볼락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불볼락은 고소하고 담백해서요. 밥 반찬으로 정말 그만인 생선입니다. 소금 살살살 뿌려서 구우시면은 살이 툭 터지는 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요. 바짝 구운 머리 부분은 왜 어도육미라고 했는지 알만합니다. 질이나 매운탕도 정말 그만이고요. 끄덕끄덕하게 건조시켜서 찜을 해서 드시면은 술을 부르는 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불볼락은 깊은 바다에서 자라 탱탱한 육질을 자랑하는데요. 겨울철 어민들에겐 최고의 효자이자 강태공들에겐 잊을 수 없는 손맛을 안겨주는 불볼락을 찾아 나섭니다. 바다가 서서히 월동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불볼락. 우리에겐 불볼락보다 열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생선인데요. 지금 신안군 홍도와 가거도, 만제도 인근 해역에선 불볼락이 한창입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적박순어라는 이름으로 불볼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볼락 종류 중에서도 붉은 빛으로 눈길을 끄는 불볼락과 도화볼락을 적박순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흔히 우럭으로 알고 있는 조피볼락과 같은 볼락과에 속해 있는 불볼락은 우럭과는 4천지간쯤 되는데요. 날카로우면서도 멋들어지게 솟아있는 가시와 전체적인 생김새까지 조피볼락과 닮아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을 좋아하는 습성까지도 비슷한데요. 어때요? 색깔을 제외하면 좀 비슷하죠? 그 불볼락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열기라고 부릅니다. 이 어종은 수심 80에서 150m 이르는 깊은 바다 암초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 홍도와 가거도 인근 해역이 주요 어장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섬 전체가 붉게 빛나는 쪽빛 바다에 떠오른 붉은 보석, 신안군 홍도. 1년 12달 다른 풍경의 옷을 갈아입는 신비의 섬 홍도는 지금 불볼락 천국입니다. 섬 어딜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온통 불볼락뿐인데요. 섬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과 푸르른 바다를 붉게 수놓는 불볼락. 왠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자연이 만들어낸 비경, 기암괴석과 드넓게 펼쳐진 바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섬 홍도. 1년이면 이곳을 찾는 외지인의 수만도 20만 명이 넘는데요. 겨울철 홍도를 찾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싱싱한 불볼락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열기. 겨울이 되면 등장하는 홍도의 명물이 바로 불볼락인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언젠가부터 홍도에 오면 불볼락 맛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홍도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심 8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불볼락. 불볼락을 잡기 위해선 홍도 인근의 깊은 바다로 나서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 오늘 바람이며 물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쳐놓은 그물을 버릴 수는 없겠죠? 날씨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물엔 붉디붉은 불볼락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지금하고 다음 달 초하고 제일 많이 잡혀요. 열기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깊은 데로 겨울살이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불볼락 잡이는 12월 말까지 절정을 이루는데요. 위판 가격은 1kg당 6,000원. 그리 비싸진 않지만 날씨가 좋아 많이 잡힐 때면 벌이가 꽤나 쏠쏠하다네요. 지금은 물이 좀 세서 얼마 안 잡히는데 물이 좀 죽어서 한 물, 두 물 그럴 때는 이게 양이 보통 한 300kg, 400kg 나옵니다. 불볼락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홍도 앞바다. 방향을 벗어 방향을.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 따로 없습니다. 먹이 서식이 좋고요. 이 바다 지형이 아마 그 홍도 그 자연 경관처럼 바다 지형이 아주 그 잘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기가 그 은신처가 좋고 또 먹이 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돼서 고기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선 동감팽이, 남부 지역에선 열기라고 부르는 불볼락은 깊은 바다 수중 암초 부근에 때로 몰려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리만 잘 잡으면 100-200kg은 기본. 겨울철 어민들에겐 최고의 효자 생선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바다도 잠이 드는 겨울철. 강태공들을 바다로 유혹하는 생선 역시 불볼락인데요. 한번 물었다 하면 씨알 좋은 녀석들이 10마리, 20마리까지 줄지어 올라오기 때문에 강태공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식 지역이 암초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얘네들 무리지어 살게 되고, 그러다 무리지어 사는 어장이다 보니까 이제 줄줄이 타고 올라오는 거죠. 오징어나 새우를 잘게 잘라 만든 미끼를 보통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한꺼번에 집어넣는 불볼락 낚시. 엄마 좋아 최고. 아 이거 줄줄이 많이 무니까 손맛이 좋아요. 불볼락 낚시는 한번 입질이 들어오면 바로 낚아 올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며 조금씩 챔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물때만 잘 맞춰주면 낚싯대를 가득 메운 불볼락 꽃을 피울 수 있다네요. 아 이게 열기는 많이 물어요. 뭉쳐 있으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홍도 전체를 가득 메우는 불볼락. 그래서인지 항구에선 색다른 풍경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볼락 터리. 가을철 목포 항구의 명물이 조기 터는 풍경이라면 겨울철 홍도의 명물은 불볼락을 터는 광경인 거죠. 그렇게 이거 고기가 좀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이 고기가 조기 같은 고기가 들려서 이 가시가 있는 고기라고 잘 안 빠져. 그게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잡은 불볼락은 생물 상태로 요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잘 손질한 다음 햇볕에 말려서 판매하는데요. 햇볕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불볼락은 맛은 물론 요리하기도 편한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예, 아무리 고기가 싱싱하고 좋아도 소금 간을 안 하면은 고기 색깔 자체부터 다르고 소금 간을 해야만이 고기를 바로 그냥 드시는데 바로 효과적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깨끗한 해풍과 홍도의 따스한 햇볕이 만드는 최고의 맛, 불볼락입니다. 홍도의 선착장에선 조금은 색다른 불볼락 요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불볼락 구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불볼락에 듬성듬성 칼집을 내 즉석에서 구워내면 겨울철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요즘 열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고기 생선은 열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별다른 양념 없이 굵은 소금을 뿌려 구워내기만 해도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을 전해주는 불볼락.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맛보는 불볼락 구이는 홍도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 고소해야 되는데 먹은 사람 아니고 이거 신선해가 좋네. 불볼락은 구이 외에도 회, 찜, 탕 등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리는 생선인데요. 그 중에서도 불볼락 회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듬성듬성 뼈째 썰어 가진 채소와 양념장에 무쳐 먹어도 별미인데요. 깊은 바다에서 자라 유달리 탱탱한 속살을 간직한 불볼락은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지금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네요. 지금 열기는 이 가을철 11월에서 12월이 제철이거든요. 살이 통통히 올라 있고 뭐 다른 고기도 그렇겠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아요. 그 회 또한 담백하고 찰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고기는 횟감으로 쓰고 작은 열기는 뼈채 썰어가지고 무침 종류로 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흰살 생선답게 지방질이 적은 불볼락은 온몸 가득 단백질을 품고 있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떤 조리법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네요. 회 무침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종류로 이렇게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생선이라는 자체를 놓고 볼 때 팔색조라는 생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선이 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간직한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 불볼락. 덕분에 밥상 위엔 붉은 불볼락 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입안 가득 푸르른 겨울바다의 향기를 전해주는 다양한 불볼락 요리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잘 맞는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볼락은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소가 풍부한 저칼로리 고단백 어종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DHA가 다량 함유되어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게 해 동맥경화 등 심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 기억,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겨울바다. 그곳은 지금 불볼락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붉은 빛을 내며 줄지어 올라오는 불볼락 덕에 생생한 활기로 넘쳐나는 거죠. 겨울철 메마른 밥상 위에 싱그러운 활력을 전해주는 최고의 선물 불볼락.
싱싱한 바다의 향기를 전해주는 불볼락이 있어 우리네 밥상은 풍성하기만 합니다.